오늘 밤 11시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면서 숨이 가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당황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 보건소에서 25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간호사입니다. 그동안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79세 되신 조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할머니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왼쪽 가슴 위쪽이 뜨끔하더니 어깨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일이 정말 현명했어요. 당황하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셨거든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우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어서 천천히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셨습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 숨쉬기는 어떤가? 어지럽지는 않나?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하신 일은 더욱 놀라웠어요. 휴대전화를 꺼내서 평소 알아두었던 응급 연락처에 차례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연락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비밀입니다. 미리 준비해둔 연락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할머니는 큰 문제 없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초기 대응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셨다고 해요.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 마음가짐과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막연한 걱정보다는 현실적인 준비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런 현실적인 준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의학 지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효과적인 방법들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세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위험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요. 특히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아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준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친한 이웃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작은 지혜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릴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저는 몸과의 대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81살 되신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평소 산책을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빨리 걸으셨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이때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아주 현명했습니다. 우선 걸음을 멈추고 근처 벤치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몇 분간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셨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숨이 좀 가쁘네. 하지만 심한 통증은 없고 어지럽지도 않다.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보신 거예요. 그 결과 할아버지는 단순히 무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충분히 쉬신 후에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밤에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과도한 걱정도 무관심도 좋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가슴 부위의 변화를 느끼시면 주의하세요. 단순한 근육 뭉침과는 다른 묵직한 느낌이나 압박감 말이에요. 특히 이런 느낌이 팔이나 목, 턱 쪽으로 퍼져나간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의 변화예요. 평소보다 숨이 가쁘거나 깊게 숨쉬기 어려울 때도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몸 전체의 컨디션 변화예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낄 때도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큰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당황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괜찮다, 차분하게 생각해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서 있었다면 앉고, 위험한 곳에 있었다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때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침대의 상체를 약간 높게 해서 누우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이는 옷이 있다면 느슨하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대응을 한 후에는 상황을 판단해 보세요. 증상이 가벼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속되거나 심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때 미리 준비해둔 연락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연락망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족 연락처예요.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부터 차례대로 연락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두세요. 연락처는 휴대폰에 저장해두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메모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이웃 연락처예요. 특히 같은 동네에 사시는 친한 이웃분들의 연락처를 알아두시면 긴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의료진 연락처예요. 평소 다니시는 병원이나 약국의 연락처, 그리고 응급실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이런 연락망을 활용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무작정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순서로 연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증상이 가볍다면 먼저 가족에게 연락해서 상의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급작스럽다면 바로 응급실에 연락하는 게 좋겠죠. 연락할 때는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집에 혼자 있는데 가슴이 아파요. 주소는 어디고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준비는 집 안 환경을 정리해 두는 거예요. 현관문은 쉽게 열 수 있도록 해두시고 실내에서 넘어질 만한 장애물들은 미리 치워두세요. 약물 관리도 중요해요. 평소 드시는 약들을 한 곳에 정리해 두시고 약 이름과 복용법을 적어둔 메모를 함께 보관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준비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씩 준비해 두자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능력, 둘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취하는 방법, 셋째는 미리 준비해둔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어떤 상황이 와도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에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특히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물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밤에는 푹 주무시고 낮에도 피곤하시면 잠깐씩 쉬어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생활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걱정이나 화를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즐기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병원에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예방 수칙들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오늘 배운 대처법들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런 걸 다 신경 써야 하나? 너무 복잡하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연락망을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집 안 환경을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운동을 조금 늘려보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새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이 자리 잡을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 이웃, 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의 하나예요. 주변 분들과도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다 보면 모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이웃분들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도 묻고 서로 연락처도 교환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가족분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요.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연락할지, 어떻게 도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모든 가족이 안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셨기를 바라요.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물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의 신호를 살피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준비해둔 연락망을 활용하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항상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필요한 순간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